일단 그 네이버 웹툰 가운데 굉장히 일상툰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작품이 휴재에 들어갔는데 뭐 작가님이 건강상 이유로 휴재를 하고 있다. 부디 악플을 달지 말아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공지사항에. 악플의 수준이 어땠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지? 공지사항에 언급이 될 정도로 댓글들을 살펴보니까 최신화뿐만 아니라 거의 1화부터 악플이 달려있는 거예요.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창작자들은 자신의 경험, 그러니까 뭐 데이트 폭력이든 뭐 인종차별이든 뭐 성차별이든 자신의 생활에서 느꼈던 이야기를 만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욕구로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작가들이 악플에 노출됐을 때 얼마나 취약한가, 대단히 많은 몰이해와 부딪히는 거예요. 요즘에 좀 민감한 젠더 이슈 있잖아요. 약간 여성, 남성 이런 젠더 이슈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에피소드가 올라가고 그게 어떤 그룹으로 퍼지면서 그 그룹에 악플이 막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렇게 심한 악플이 달렸나요? 그 남자친구가 가끔 한국 식당 가면 왜 여자랑 남자랑 밥의 양의 차이가 달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약간 그런 고정관념에서 오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에피소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제가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도 그냥 에피소드를 올리기만 하면 거기에 다 악플을 달더라고요. 여기서 사실 더 큰 문제는 악플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플의 양상과 좀 굉장히 좀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그림체를 지적한다던가 뭐 스토리가 이게 뭐냐, 작가에 대한 인신공격, 가스라이팅, 사이버불링에 이르는 온라인 괴롭힘에까지 이르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수도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 내 만화 주제가 차별이라는 좀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이런 댓글들 달릴 수도 있지 하고 유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뭐 정신병 걸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정신병 혐오까지 하면서 저한테 악플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특히 작품에 달리는 댓글은 일단 악플을 단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 작가에게 피드백을 주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 사람들과 제가 1대1 관계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딜 감히 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저한테 대놓고 막 욕을 하는 댓글이면 사실 큰 타격이 없는데 저를 응원하던 팬인데 너무 실망이다 뭐 이러면서 악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악플들에 같이 휩쓸려서 다는 댓글들이 더 속상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 작가분이 소셜미디어 활동을 활발하게 할 경우 작품과 이 작가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작가가 어딘가에서 발언한 거를 가지고 작품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한참 이런 거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그 어떤 게임 업계 성우분께서 이렇게 그 메갈리아라고 하는 사이트 거기서 후원하는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계약 해지를 당했나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프리랜서의 권익은 당연히 프리랜서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되게 문제가 많다라고 했었는데 메갈 티셔츠 후원한 성우를 옹호한 발언을 한 웹툰 작가 리스트를 누가 만들었는데 거기 하필 남자인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쪽 포지션이 부역자, 이렇게 앞잡이. 메갈리아 부역자가 되셨군요. 그렇죠. 평소에 댓글이 한 400개 달렸는데 그 덕분에 막 만 몇 개씩 달리고 이렇게 만화 전혀 상관없이 그 트위터 발언을 그대로 이렇게 소환해서 욕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이것이 애정어린 비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애정어린 비판이라고 생각했던 악플들이 본인을 이제 갉아먹게 되는 거죠. 만화를 1월 말에 시작을 했어요. 2월 달쯤인가? 그때쯤에 제가 갑자기 집에서 혼자 있다가 공황 발작이 일어나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그때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아, 그럼 그게 약간 그런 악플을 받기 시작할 때쯤이었던 건가요, 그때가? 예전에도 그런 악플에 관한 이제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가 그게 이제 이번에 취약해진 상태에서 이번에 터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악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아 그래 악플 힘들겠지 당하는 사람 힘들겠지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어요. 막상 제가 당해보니까 아 이걸로 왜 자살까지 하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댓글을 있으면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조회수가 오르고, 조회수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성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댓글을 닫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쪽에서는 최대한 작가의 자유를 약간 보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이렇게 뭐 그렇게 보호를 딱히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전 느꼈습니다. 플랫폼이나 혹은 뭐 그런 컨트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걸 방관하는가? 결국에 그걸 했을 때 돈이 되고 그걸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이렇게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방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악플의 문제가 이만큼 심각하고 작가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걸 봤다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포털 차원에서라도 작가들과 논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뭐 만화가 협회라던가 웹툰 작가 협회랑 논의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죠.